근데 여기도 보시게 되면 별도로 본다 하더라도 부채 비율이 0.21, 극도로 안정적인 진짜 저 PBR의 정석 같은 종목이에요. 보면서도 저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큰일 날 수가 없어요. 유보율은 5000%가 넘어갑니다. 이건 정부에서 옆구리 쿡쿡 찌르면 돈 그냥 띠링띠링 그냥 뭐 여러분들 옛날에 게임할 때 몬스터 잡으면 돈 떨어지잖아요. 거의 그 급이에요. 보스몹입니다. 옆구리 쿡쿡 찌를 때마다 뭐 배당 때리고 뭐 아니면 투자하고 이러면 주가 올라갈 여지가 상당히 많아요. 뭐 만년 저평가되어 있고 재미없는 주식이라 못 가고 있던 건데 뭐 얘는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좀 옆구리 찌르는 움직임만 나오면은 금세 올라갈 만한 종목이다. 자,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인생 주식이 아닌 주식 랭킹 쇼 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고요. 지금 제가 채널을 통해서 주식 랭킹 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인생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좋은 기업을 제가 발굴해서 그 발굴한 기업을 철저한 기업 분석을 통해 자료 조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해 드리는 여러분들의 종목 발굴과 종목 분석 시간을 제가 절약해 드리는 영상이 바로 인생 주식입니다. 종목 발굴, 종목 분석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그거 다 해서 설명해 드리고 종목 소개해 드리는 코너고요. 주식 랭킹 쇼는 지금 핫한 테마나 산업 그리고 이슈에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혹은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관심 종목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코너가 주식 랭킹 쇼입니다. 자, 오늘 주식 랭킹 쇼는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께 종목을 이제 보여드릴 거냐면 바로 저 PBR 관련주입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한국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얘기를 했죠. 한국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한번 가치를 올리겠다는 거죠.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를 올리게끔 좀 압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옆구리 쿡쿡 찌르겠다는 거죠. 니네 투자하던지 배당하던지 뭐 니네 쟁여놓고 있는 돈들 풀어라, 이런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저 PBR 기업들 계속 압박을 하는 정책을 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좀 그걸 보고 좀 따라하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뭐 따라하건 안 따라하건 저는 지금 한국 증시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저 PBR 관련된 한국 증시 밸류 프로그램에 맞춰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거기에서 좀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절대적인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있고요. 이 안에서도 그럼 대표적인 저 PBR 관련된 종목들, 만년 저평가받던 그런 산업군이 뭐가 있냐, 종목들이 항상 이제 증시에서 천대받던 이런 종목은 투자하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주사예요. 제가 예전에도 방송을 통해서 몇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한국 증시에서는 이제 성장주를 투자해야지 지주사 투자해서는 돈 벌기 힘들다. 또 배당도 워낙에 짜게 하기 때문에 뭐 배당을 기대할 수도 없고 뭐 할 게 없다. 성장성도 딱히 없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좀 지금의 이제 정책적인 부분과 맞아떨어지면서 만년 저평가받고 있던 지주사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절대적인 PBR 기준으로 저 PBR 되어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기도 하고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바로 금융주입니다. 금융주는 또 세분화할 수가 있는데요. 뭐 금융지주 회사가 있고요. 아까 전에 지주사라 그랬는데 금융주 안에서도 금융지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을 품고 있는 지주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증권을 하고 부동산을 하고 뭐 채권 은행 이런 거를 다 통틀어서 하는 그런 지주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금융이라고 해가지고 은행만 하는 게 아니라 증권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금융주 안에서도 지주사가 있고 금융지주가 있고 그리고 증권주가 있고 은행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주가 있어요. 뭐 손보사라든지 생보사라든지 이런 보험사들 있죠. 요렇게 이제 나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절대적인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준비를 해왔고요. 여기에서 좀 지주사 종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금융주 같은 경우는 검색 시계에도 포착된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거는 뭐 따로 소개를 제가 해드린 영상이 있었죠. 거기 있는 종목들 지금 아마 거의 한 90%는 다 날라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주사 관련된 거 요거는 좀 개별 종목 개념이 많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S&T 홀딩스를 소개해드릴 건데 이미 주가 어느 정도 올라갔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4천억 정도 되는데 현재 얘 지분 가치가 1조가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총 한 4천억 정도 언저리에 있는 거, 4천억도 안 되죠. 지금 3천억대 후반
상환인데 지배주주 지분가치 전체 자본으로 따지면 2조 가까이 2조 정도 되고요. 지배주주 지분으로만 따져도 1조가 넘어갑니다. 그럼 PBR 1.0까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현재 시가총액이 지분가치까지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현재 시가총액이 4천억 좀 안 되는 수준에서 1조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럼 주가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더블은 가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부채 비율도 37%로 상당히 안정적이고 일반적으로 뭐 지주사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도 많이 나오고 있고 지주사들은 또 이제 별도 사업도 잘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별도로 보면은 거의 대부분 연결에 비해서 확 쪼그라듭니다. 이런 구조 매출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여기도 보시게 되면 별도로 본다 하더라도 부채 비율이 0.21 극도로 안정적인 진짜 저 PBR의 정석 같은 종목이에요. 제가 가장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보면서도 저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큰일 날 수가 없어요. 유보율은 5000%가 넘어갑니다. 이건 정부에서 옆구리 쿡쿡 찌르면 돈 그냥 띠링띠링 그냥 뭐 여러분들 옛날에 게임할 때 몬스터 잡으면 돈 떨어지잖아요. 거의 그 급이에요. 보스몹입니다. S&T홀딩스는. 옆구리 쿡쿡 찌를 때마다 뭐 배당 때리고 뭐 아니면 투자하고 이러면 주가 올라갈 여지가 상당히 많아요. 뭐 만년 저평가되어 있고 재미없는 주식이라 못 가고 있던 건데 뭐 얘는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좀 옆구리 찌르는 움직임만 나오면은 금세 올라갈 만한 종목이다. 이때 작년 10월 달에 한번 윗꼬리 달면서 페이크 한번 줬죠. 자, 차트상으로도 이렇게 윗꼬리 크게 달면서 거래량 터진 거 바닥에서 이런 신호 나오면은 조만간 대세 상승 나오는 신호다. 그래서 요거를 꼭 눈여겨봐라 항상 말씀을 드리죠. 고점에서 나오는 거는 엄청 안 좋은 건데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낮아졌는데 바닥 구간에서 윗꼬리 크게 달면서 이렇게 거래량 막대하게 터지는 거는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여기 시그널이에요. 손바뀜 한번 일어나는 그런 시그널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됩니다. 저런 거는. 하여튼 요 시그널 나오고 나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18,000원 뚫고 지금 23,000원 정도 되죠. 아까 전에 제가 시가총액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고 사실상 뭐 별도로 봐도 여기는 적자만 안 보면 되는데 돈도 잘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주사인데 지주사로서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도 잘하고 있고 연결 기준으로도 지분가치 빵빵하고 부채 비율도 높지 않고 현재 자본 총계도 현재 별도 기준으로 하더라도 4천억이 넘어갑니다. 3분기 기준으로 4,450억 정도 되죠. 연결 기준으로는 이제 뭐 1조가 넘어가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PBR이 0.33 우리가 일반적으로 PBR이 1.0 아래면 저평가라고 하고 저 PBR이라고 하는데 0.5도 안 됩니다. 1.0은 고사하고 PER도 4배 수준. 저 PER, 저 PBR 모두 충족되는 종목이고 보통 이런 종목들 ROE랑 영업이익률이 개판인데 영업이익률이랑 ROE도 준수해요 사실상. 그래서 S&T홀딩스는 참 밸런스 좋은 저 PBR 종목이다 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저 PBR 종목으로서 S&T홀딩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다우기술인데요. 얘는 이제 모회사로 다우데이터가 있습니다. 다우데이터도 이제 그 키움증권 쪽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에 한번 굉장히 많이 올라간 적이 있다가 완전 고꾸라졌어요. 얘는 보지 마시고 다우기술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다우기술도 이제 고점 대비해서 주가 한번 쭉 떨어졌다가 작년에 한번 올라가는 척하고 무너졌다가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4,000원 가격대에 다시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주주가 이제 다우데이터고 다우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조 정도 됩니다. 현재 연결 기준으로 자본 총계가 지배주주 지분가치 기준으로 2조 3천억이 됩니다. PBR은 0.37 말 그대로 0.5도 안 되고 배당도 뭐 꾸준히 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배당 받으면서 PBR 기준으로 재가치 받는 거를 좀 기다리면은 좋을 것 같다. 유보율도 10,000%가 넘어가는 정말 1000% 넘어가도 대단하다 그러는데 10,000%. 야 이거 진짜 어지간해서는 진짜 이게 되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부채 비율이 800% 정도 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이게 맞냐 생각하실 수 있어요. 별도로 가시게 되면은 이제 부채 비율이 80%로 줄어듭니다. 유보율이 2000%대 되고요. 그러니까 다우기술이 직접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막 600억대, 300억대, 900억대 돈을 짱짱하게 잘 벌고 있어요. 시가총액 1조인데 막 1년에 900억 벌면 순이익으로 장난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 부채 비율이랑 부채가 왜 이렇게 늘어나냐? 이게 자회사가 키움증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연결했을 때 키움증권까지 이제 같이 연결돼서 잡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보시면 키움증권 보면 모회사 대주주가 다우기술이죠. 지분율 41% 보유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이 뭐예요? 증권주잖아요. 금융주예요. 금융주의 특징이 제가 뭐라 그랬죠? 부채 비율이 높아요. 그게 뭐 안 좋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채가 많다라는 거는 고객을 많이 유치했다라는 거예요. 고객들의 돈을 많이 유치했다라는 게 뭐예요? 장사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적으로 이제 그걸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장사를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 부채 비율이 일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아가지고 금융주 투자 못하겠다라는 거는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진짜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입니다.
당연히 오히려 부채 비율이 너무 낮은 거를 조금 꺼려해야지, 금융주를 투자한다는 사람이 부채 비율이 높아서 못하겠다? 물론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한도를 넘어서는 정도로 너무 심각한 수준이면 모르겠는데, 어지간해서는 일반적으로 높은 게 금융주입니다. 그래서 다우기술이 연결 기준으로 키움증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PBR 기준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종목들 보면 배당 수익률이, 배당을 꾸준히 계속 줘요. 그래서 배당을 좀 받으면서 이제 재가치를 받는 쪽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걸 노려봐도 좋고요. 그리고 일단 키움증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저는 부동산도 되게 관심 있게 많이 보고 시장을 분석을 하는데, 부동산이 이제 앞으로는 돈 되기가 힘들어요. 제가 한국의 GDP 성장률, 경제 성장률을 기반으로 따져봤을 때 이 경제 성장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집값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전체 파일을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지역적인 차이는 있겠죠. 앞으로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겁니다, 부동산은. 근데 주식시장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제 성장이 이렇게 정체되는 국가들이 금융 시스템을 상당히 이제 발전시키기 때문에, 이 금융 시스템을 발전시키면서 증권 시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장을 도모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단계에 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개발도상국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엄청 벌고, 그 다음에 이제 증권 시장에서 돈을 엄청 빨아들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뭐 여담으로 영상을 또 따로 남겨서 조회수는 잘 안 나왔지만 설명드렸었는데,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판을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때, 그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때만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부동산을 해야지 돈을 벌고 예적금을 해야 돈을 버는 세대였어요. 근데 이제 저의 세대, 그리고 혹은 제 후손 세대는 주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대입니다. 주식을 해야 돈을 버는 세대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됐든 뭐 채권이 됐든 증권 투자를 해야지 부유해질 수 있는 세대입니다. 이제 부동산으로 부유해지긴 힘들어요. 특정 뭐 잘 골라야 됩니다, 진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때는 그냥 부동산, 그냥 뭐 어지간해서는 부동산만 잘 모아가면, 팔지만 않으면 돈 버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진짜 잘 골라야 돼요.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증권 시장이 난이도가 낮아질 겁니다. 적당히 그냥 뭐 그냥 지수 추종하는 상품만 사도 돈을 버는 그런 시장이 펼쳐질 거예요, 한국은 이제 앞으로. 이미 경제 성장률 대비해서 부동산이 이게 안 돼요, 여러분들. 돈 벌기가 좀 힘듭니다, 앞으로는. 내가 뭐 만약에 막대하게 돈이 많아가지고 월세 챙기겠다 하지만, 그것도 아마 수익률에 마땅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 이상에는 좀 어렵다. 부동산 가지고 사업할 거 아닌 이상에는 뭐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부동산 한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증권업이 좋아질 건데, 그런 이제 키움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다우기술이 또 그런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다. 저 PBR 종목으로도 물론 메리트가 있지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우기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S&T 다이내믹스라는 종목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S&T 홀딩스 말씀드렸죠. S&T 다이내믹스가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대주주가 S&T 홀딩스가 지분 42% 보유하고 있죠. 자사주를 32% 보유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업이 좋길래 지네 주식을 32%나 보유하고 있을까요? 대단합니다.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만년 저평가되어 있었는데, 보통 이런 기업들이 많이 그래요. 얘도 차량 부품 만드는 애들이고 기계 부품 이런 거 판매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홀딩스도 그렇지만 얘네도 배당을 엄청 줘요. 심지어 또 S&T 다이나믹스는. 그래서 배당도 엄청 빵빵한 애들이고, 그 다음에 PBR도 0.61, 이제 전체로 따져가지고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0.61 정도. 지난 이제 한 작년 2분기만 3분기만 하더라도 0.5 아래로 떨어졌죠, PBR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별도로 가도 별로 차이 없습니다. 엄청 저평가예요. 지금 시총이 6천억 정도 되는데 엄청까지는 아닌가? 올해 순이익이 한 55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부채 비율도 그다지 높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분 가치로 따졌을 때 7천억 정도 지분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한 5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걸 감안해 보면, ROE 영업이익률 준수한 상황에서 저 PER 종목으로서 S&T 다이내믹스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S&T 홀딩스랑 묶어가지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키스코 홀딩스입니다. 일반적으로 홀딩스 붙은 애들이 지주사예요, 여러분들. 키스코 홀딩스인데 이제 시가총액이 4,300억 정도 됩니다. 이제 별도로 갔을 때 적자는 안 보고 있죠. 어지간해서 순이익 계속 이제 흑자 보고 있는 기업이고, 이번 연도도 작년 기준도 이제 순이익은 계속 흑자를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연결 기준으로 따졌을 때 지배주주 순이익이 뭐 1,000억대, 800억대 이렇게 나오고 있고, 21년도부터 많이 늘었죠. 그리고 이제 자본이 거의 이제 1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따졌을 때 작년 3분기 기준으로 1조 1,000억을 넘어섰어요. 근데 부채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채 비율이 12%예요. 부채 비율 15% 아래는 뭐다? 부채가 없는 거나 다름없다. 유보율이 심지어 6,000%에 육박합니다. 유보율 6,000%에 지금 지분 가치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만 1조 1000억이에요. 기업 여기서 그냥 사업 접고 청산만 해도 1조 1000억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기업 몸값이 지금 5천억도 안 됩니다. 4천억입니다. 말이 돼요 이게? 아무리 못해도 그죠? 기업 지금 그냥 청산만 해도 1조가 나오는데 부채 다 갚고도 1조가 나오네요. 1000억 한 2천억 정도 지금 부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업 유보율이 그렇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지금 PBR도 0.33으로 잡히고 있는데 작년 2분기 기준으로 0.27까지도 떨어졌습니다. PER이 저평가인 것도 물론 당연한데 PBR도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저 PBR 관련주 올라간다라고 하면 키스코 홀딩스가 못 올라갈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키스코 홀딩스는 밸류업 프로그램 저 PBR 종목을 볼 때 지금 다들 뭐 금융주들 많이 보고 있는데 금융주도 물론 좋죠. 근데 금융주라는 게 사실 좀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구조적으로 한번 뭐 금융위기가 터진다거나 물론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 10년에 한 번꼴로 뭐 터지잖아요. 그런 게 한번 터지면 사실상 이제 도미노로 많이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리스크는 있어요. 근데 이런 일반 기업을 하는 회사들의 지주사들이 문제가 좀 덜한 게 그런 증권주들처럼 이제 그 자금 유동성 때문에 큰일 날 일이 없고 이렇게 저 PBR 종목들 보게 되면 이런 일반 기업 회사들의 지주사들을 보게 되면 유보율이 짱짱한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솔직히 위기 터져도 뭐 주가가 떨어질 수는 있겠지. 근데 뭐 기업이 큰일 나겠냐고. 얘는 타격이 없다는 거예요. 버틸 힘이 있다 이거예요. 갖고 있는 돈이 있잖아요. 재산이 있으니까. 이 재산이 많으면 금융위기는 여러분들 부자들도 비껴갑니다. 물론 막 부자들이 그냥 막 몰빵 치고 막 무리해가지고 투자한 부자들이면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적인 자산가들은 엄청 오히려 더 크게 부자 돼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 PBR 관련주로 지금 다들 뭐 금융주 위주로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개별 기업들의 지주사를 여러분들이 좀 발굴해 보면 좀 대박 터질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키스코 홀딩스만 해도 그렇고 S&T 홀딩스도 그렇고 방금 말씀드렸던 다우기술이나 키스코 홀딩스, 뭐 S&T 홀딩스 이런 종목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키스코 홀딩스의 현재 PBR 0.33, 유보율 진짜 6000%라니 진짜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부채 비율도 이게 15%도 안 되고 큰일이 날래야 날 수가 없어요. 속을 썩일래야 썩일 수가 없는 종목이죠. 주가 떨어질 수 없어도 기업은 망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동아 ST라는 종목 설명드렸죠. 그 동아 ST 그 다음에 ST팜의 모회사 바로 동아 소시오 홀딩스입니다. 동아 ST도 워낙 제가 좋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동아 소시오 홀딩스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이번 달 들어서 주가가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도 뭐 밸류업 프로그램 하겠다 계속 얘기를 하기도 했고 별도 기준으로도 뭐 적자 안 보고 잘 돈 벌고 있는 기업이에요. 매출도 어느 정도 내고 개별 사업도 좀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잘 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동아그룹 자체가 제가 지금 성장성이 워낙에 괜찮기 때문에 전문의약품 시장뿐만 아니라 얘네가 이제 바카스로 유명한 기업이잖아요. 그 부분도 워낙 또 잔뼈가 굵은 기업이다 보니까 바카스로 돈 많이 벌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의약품 시장으로 요새 또 당뇨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 요런 게 이제 또 굉장히 제약바이오의 핫한 트렌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뉴로버였나? 그 기업 인수하면서 진출하고 ADC 시장도 기업 인수해가지고 시장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트렌드를 잘 읽고 있는 제약바이오 그룹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아소시오 홀딩스 여러분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부채 비율은 한 70% 80%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유보율은 근데 3000%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애도 상당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배주주 지분 가치를 따져보게 되면 작년 3분기 기준으로 1조 정도 됩니다. 1조 넘게 이제 되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7천억이에요. 지금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종목들에 비해서는 저 PBR 엄청 저 PBR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준수한 저 PBR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비해서 동아소시홀딩스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그 제약바이오 안에 있는 파이프라인 가치가 재무상에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약바이오 그룹들은 파이프라인 가치를 제대로 산정해가지고 기업 시가총액 그리고 현재 지분 가치에다가 잘 플러스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동아그룹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발하고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만 더하게 되면은 앞서 설명드렸던 기업들의 PBR보다도 훨씬 더 저 PBR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현재 0.62 저 PBR이라고 해서 앞서 기업들보다 얘는 엄청 저 PBR은 아니네. 근데 신약 파이프라인 가치까지 합산하게 되면 얘도 뭐 0.3, 0.2까지 떨어질 만한 종목입니다. 지금이야 지분 가치만 따졌을 때 1조지. 지금 시가총액이 한 7천억 초반이잖아요. 지분 가치만 1조지 파이프라인 가치까지 합치면 이거 뭐 1조 중후반 그냥 훌쩍 넘어가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산정했을 때 성장성이라든지 파이프라인 가치까지 고려했을 때 상당한 저평가, 저PBR 종목이라고 보고 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했으니까 또 이제 반도체 나와야죠. 솔브레인 홀딩스입니다. 사실 솔브레인 홀딩스는 제가 솔브레인을 인생 주식 코너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자세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솔브레인과 솔브레인 홀딩스를 묶어서 같이 투자를 고려해 보시라 말씀드렸는데 솔브레인은 잘 못 올라가고 물론 외국인 투자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진짜 무섭게 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한번 무섭게 급등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다른 반도체 종목들에 비해서 지금 너무 못 가고 있어요. 다른 전기전자 반도체 IT 이쪽에 비해서 솔브레인이 상대적으로 좀 못 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솔브레인 홀딩스가 되게 잘 가더라고요. 솔브레인은 아직 안 간 종목을 원하면 솔브레인 지금도 투자 고려해 볼 만하고 솔브레인 홀딩스는 또 한번 신나게 지난달에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거든요. 요럴 때 조정받을 때 떨어지고 있을 때 한 55,000원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요 근처 오면 한 6만원 언저리로 떨어지면 한번 이제 매수 고려해 보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별도로 보더라도 적자 안 보고 있고 2020년도에 순이익 매각한 금액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쫙 빨아들이고 뭐 적자만 안 보면 됩니다. 별도로는 연결 기준으로도 돈 착실하게 잘 벌고 있죠. 조 단위로 한번 땡겨 놓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조 4,500억인데 지금 지배주주 지분 가치가 1조 2,500억 정도 됩니다. 솔브레인 홀딩스가. 그래서 뭐야 시가총액 대비해 가지고 지분 가치가 낮은데? 죄송합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한 1조 4천억이 좀 더 떨어졌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지분 가치가 1조 2천억이니까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할 수 있지만 상당히 이제 좀 저평가 국면으로 갈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고려해서 보시면 되겠고 부채 비율이 50%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무서운 게 뭐냐면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다시피 유보율이 금융주가 아닌데 제조업이라고 볼 수 있죠. 솔브레인 홀딩스 이제 반도체 쪽이니까 OLED 이쪽인데 얘가 지금 유보율이 금융주가 아닌데 몇천 프로가 아니라 10,000%가 넘어가요. 10,000%. 유보율이 10,00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업은 사실상 저PBR이죠. 말도 안 되는 저PBR이죠. 심각할 수준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 뭐 유보율이랑 PBR을 이제 같이 놓고 판단을 때렸을 때는 충분히 주가 이제 2배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주가 한번 신나게 올렸잖아요. 45,000원에서 8만 후반대까지 거의 더블 올렸잖아요. 단기간에 거의 막 100% 가까이 주가 올라가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조정 끝나고 재반등할 때 그때 한번 타점 잘 잡아보면 장기적으로 이제 우상향할 만한 지주사라고 보고 있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동아소시홀딩스 제약바이오 지주사 이후에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 이제 반도체 쪽 지주사도 한번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K랑 삼성물산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SK랑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떠받들고 있는 대표적인 반도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지주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도 굉장히 행보가 좋습니다. 주가도 엄청나게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고 원래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가 이제 1인자고 2인자가 SK하이닉스였는데 제가 이거는 재작년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던 건데 이제 1인자 자리를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한테 뺏길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혁신이 이제 SK하이닉스 쪽에서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말대로 되고 있죠. SK하이닉스 주가가 뭐 이렇게 벌써 반영이 되고 있는 수준이고 제가 보기에는 거기 지주회사인 이제 SK 그리고 이제 최태원 회장이 한번 주주총회에서 얘기하기를 배당 수익률이라든지 배당 수익률이 아니라 배당 성향이랑 배당금을 계속 올리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얘는 배당을 보고 가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1등을 다투는 기업이니만큼 유보율이 괴물 같죠? 15만 2,000%의 유보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1000% 가지고 대단하다 그랬는데 15만입니다. 15만. 여러분들 제가 잘못 봤나 싶어서 다시 봤는데 15만 %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유보율이. 정신 나갔죠? 네. 그래서 지금 PBR은 0.4 정도 되고요. 현재 지분 가치는 22조 정도 됩니다.
지배주주 지분 가치가 자본 총계는 80조 가까이 되는데 지배주주 지분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상 비지배주주 지분은 이건 조금 내 거 아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지배주주 지분을 봐야 됩니다. 요게 실질적인 지분 가치예요. 22조를 넘어서고 있고 부채 총계는 뭐 지금 128조 정도 됩니다. 부채 비율이 사실 좀 많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160% 정도 되기 때문에 높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SK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뭐 여기서 저는 좀 대답이 대신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SK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한 상당히 좋은 자리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눌림목도 나오고 있는 자리라 지주사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SK와 삼성물산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주사로 봤을 때는 삼성이 더 잘 가는 것 같아요. 반도체로 봤을 때는 SK가 더 잘 가는데, 그래서 지금 지주사로 놓고 봤을 때는 삼성물산이 상당히 잘 가고 있다. 삼성물산은 근데 지주사 개념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도 굉장히 유명하죠. 건설업도 하고 있고 에버랜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은 사실 이제 별도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벌써 이제 한 24조 정도 매출을 냈어요. 별도 기준인데. 연결 기준으로 하면 이제 41조 정도 되고, 그래서 영업이익 순이익 거의 1조 5천억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3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지배주주 지분이 34조 정도 돼요.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30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유보율이 마찬가지로 어마무시해요. 19만 3천% 유보율을 자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PBR이 0.67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주가 상승을 노려볼 만한 지주사라고 보고 있고, 양대 산맥인 삼성물산과 SK하이닉스를 비교해 본다라고 했을 때 SK는 배당을 노리기에 좋은 종목이라고 봅니다. 지주사라 삼성물산하고 SK 두 개만 놓고 비교해 본다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의 양대 산맥 같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두 기업을 비교해 보면 삼성물산은 주가 상승을 노려볼 만하고, SK가 그렇다고 해서 뭐 주가 상승을 노릴 만하지 못한 종목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배당 성향이랑 배당금이 올라가게 되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당장 약간 주가 상승 모멘텀이 좀 강한 게 삼성물산, 배당을 좀 노려볼 만한 게 SK다. 요 정도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GS인데요. GS 역시 지주사 개념이죠. 그래서 GS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편의점 사업도 있고 에너지 사업도 있고 뭐 워낙에 많잖아요. GS 그룹 같은 경우에도 건설업도 있고. 그래서 이제 GS 같은 경우에도 다방면으로 한국에서 굴지의 이제 대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거기에 지주회사기 때문에 지주회사를 투자하는 것도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S&T 홀딩스라든지 키스코 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사실 이제 지주사 중에서도 좀 중견 지주사 개념이에요. 근데 사실 주가 상승 모멘텀, 공격성이라든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거 얘네가 훨씬 세겠죠. 근데 이제 SK나 삼성물산, GS 이런 그룹들은 굵직굵직한 대기업 지주사라고 보시면 되고, 약간 중간 개념이 솔브레인 홀딩스랑 동아소시오 홀딩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좀 급이 나뉜다. 대기업이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좀 아무래도 S&T 홀딩스나 키스코 홀딩스보다 올라갈 때 탄력성이 좀 부족하긴 하죠. 무게가 좀 나가다 보니까 기업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투자 성향에 맞게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믹스를 하든지 중소형 그룹 중에서 S&T 홀딩스랑 뭐 키스코 홀딩스 둘 중에 하나 사고, 그다음에 뭐 동아소시 홀딩스랑 솔브레인 홀딩스 중에 하나 사고, 그다음에 뭐 삼성물산이랑 SK 중에 하나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냥 다 사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든지, 그게 뭐 제일 좋죠. 포트폴리오, 지주사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는 개념으로 그런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G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분가치, 지배주주 지분가치가 3분기 기준으로 13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4조 5천억 밖에 되지 않고요. PBR 기준으로 0.28입니다. 아까 전에 SK랑 삼성물산 보여드렸는데 대기업 중에서 PBR이 0.3 아래로 떨어지는 이 정도 규모의 엄청난 다방면의 사업을 펼치고 있는 대기업 중에서 그룹 차원의 지주사가 PBR이 0.3 아래로 떨어진 0.2대 PBR이 잘 없습니다. 예, 굉장히 적 PBR이고, 그래서 GS 같은 경우에 이런 거를 좀 노려보면 좋겠고, 지난 2020년, 2021년, 2022년 3년 동안 배당 수익률이 5%를 자랑했습니다. 5% 넘게 나왔죠. 배당 수익률이 5%라니 3년 동안 지주사 빵빵하죠. 제가 봤을 땐 배당 성향이나 배당금도 계속해서 좀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PBR 대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는 PBR이 뭐 거의 중소기업 수준으로 말도 안 되는 저평가되어 있는 PBR을 보여주고 있고, 0.28이면 0.3도 안 되는 거니까 유보율은 2,700%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순이익 자체도 조 단위로 이제 뽑아내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고려해서 보면 PER로 따져도 GS는 저평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별도로 봤을 때도 21년도 3천억, 22년도 4천억이 넘어가는 순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PER 기준 별도로 보더라도 저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아세아 그룹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세아가 이제 아세아도 있고 아세아 시멘트, 아세아 제지까지 좀 삼총사를 묶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얘네가 아세아가 최근에 검색시에 포착되면서 매물대 뚫고 이제 주가가 본격적으로 요 라인 있죠? 여기를 이제 돌파하면서 눌림목 한번 줬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19만 원에서 20만 원 요 사이를 이제 움직일 때 여기서 이제 매수 타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20만 원 위로 살짝 조금밖에 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좀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세아라는 지주사를 이제 보시게 되면 PBR이 0.34, 현재 시가총액이 5천억이 안 되죠. 4천억 초반 됩니다. 4,500억이 안 돼요. 근데 지분 가치가 현재 1조 정도 됩니다. 자본 총계가 아니라 지배주주 기준 지배주주 지분 가치가 1조이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의 2배가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저 PBR 관련된 종목으로서 더블 정도 노려볼 수 있겠다.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거의 9,000% 넘어가니까 10,000%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10,000% 유보율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유보율이 어마무시하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자꾸 제가 10,000% 가까운 유보율이 너무 자주 나오니까 10,000% 그냥 아무나 다 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유보율 10,000% 여러분들 그거 쉽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찾아보세요. 이게 어지간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별도 기준으로도 적자 안 보고 꾸준히 돈 벌고 있고 부채 비율 낮고 연결 기준으로도 부채 비율이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65% 정도면 나쁘지 않다, 준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 PBR 종목으로 아세아를 보시고 연결해서 얘네 이제 자회사들도 상당히 괜찮아요. 아세아, 제지도에서 차트가 흐름이 거의 비슷하고 잘 가고 있습니다. 얘도 PBR 0.4, 현재 시가총액이 4,4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지배주주 지분 가치가 8,400억 정도 됩니다. 반토막밖에 안 돼 있죠. 지금 지분 가치가 8,400억인데 시총은 4,400억이에요. 절반밖에 안 됩니다. 유보율 1,800%, 준수하죠. 그리고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24%, 아주 낮습니다. 24% 부채 비율이면 제가 15%를 워낙에 강조해가지고 부채 비율 15% 돼야 안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씀드렸죠. 15% 부채 비율은 그냥 없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 50% 아래로만 떨어져도 부채 비율 굉장히 안정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세아 제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저 PBR이다. 아세아 제지도. 그리고 아세아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건설 경기라든지 이제 시멘트 업황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라 얘까지 포함시켜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얘도 상당한 저 PBR이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 삼총사 아세아 그룹, 아세아 제지 시멘트, 아세아 세 개가 좀 비슷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차트가. 그래서 PBR 기준으로 0.38이고요. 현재 지배주주 지분이 1조가 넘어가는데 시가총액은 4,400억입니다. 아세아 그룹이 다 4천억대 시가총액을 좋아하는지 다 비슷합니다. 시가총액이. 부채 비율은 100% 정도. 엄청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는데 유보율이 5,000%가 넘어가가지고 저는 아세아 시멘트는 향후에 이제 건설 경기가 지금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미래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 지금 건설 경기가 안 좋은데 이제 이 어차피 건설 경기라는 게 사이클을 타는 거라서 결국에 지금의 이제 암흑기가 지나가고 또 호황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집값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건설 경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야 저는 이제 좀 부동산은 힘들 거라고 보는데 물론 그것도 영향을 받지만 건설 경기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이클을 탑니다. 지금이 사이클 상으로도 안 좋은 사이클이에요. 왜냐면 20년도, 21년도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안 좋은 사이클에서 회복기를 놓고 봤을 때는 아세아 시멘트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전반적으로 시멘트 자체도 그렇다고 봐요. 제가 예전에 시멘트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었죠. 쌍용 C&E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주가 완전 올라오고 이거 이제 상장 폐지 얘기가 나왔는데 상장 폐지가 더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같이 산정해가지고 돈 받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거예요. 저는 주가도 많이 올랐고 이제 슬슬 좀 익절하고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찔끔 놔둬가지고 가져가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개 기업. 아세아는 아세아 시멘트랑 제지 아세아를 한 종목으로 좀 포함시켜가지고 본다라고 했을 때 10개 기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저 PBR, 일반적인 금융주들은 어지간하면 좀 뺐습니다. 그래서 금융주 다우기술도 엄연히 보면 좀 금융주라고도 할 수 있긴 한데 또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또 금융사업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10개 기업을 여러분들 개별 저 PBR 종목으로 제가 발굴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렸습니다. 이 종목들은 모두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추세돌파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들이고요. 오늘의 주식 랭킹쇼 10개 종목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지금 현재 핫한 이 종목들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힘입어서 주가가 쭉쭉 날아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 투자하는 데 있어서
통해서도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직 여러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저도 돈을 번다는 모토로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고 있는 주식장인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